아이가 뱃속에서 길러지는 10달. 이 10달이 출산 후 아이의 10년보다 중요하다는 말도 있죠. 이 시기에 여성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임신을 하면 각종 호르몬이 변화하고 혈액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며 임신 전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하죠. 체중도 늘고 체형도 변합니다. 이 시기에 영양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임산부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태아의 두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각종 장기도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임산부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면 3가지 검사를 사전에 마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궁 근종과 같은 자궁과 난소의 상태를 체크하는 골반 초음파 검사, 자궁 경부의 상태를 체크하는 자궁 경부암 검사,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막기 위한 풍진 항체 검사가 그것입니다. 임신을 계획하기 3개월 전에 검사를 끝내고 필요하다면 예방접종까지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남성들의 영양소 공급도 매우 중요한데요. 예비 아빠라면 정액을 만드는 영양소인 아연, 정자수를 늘려주고 질을 좋게 하는 비타민 C와 비타민 A를 복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임신 초기 모체의 엽산이 부족하면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엽산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교수진은 임산부의 영양관리에 대한 20년간의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아기 때의 건강이 성인 이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섭취했던 영양에 의해서 출산 이후 아이의 신진대사 그리고 만성질환의 위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심혈관 질환, 비만 혹은 과체중, 당뇨병 역시 이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영양 섭취가 부족했던 태아가 출생 이후에 심장병에 걸릴 확률은 3배, 조현병에 걸릴 확률이 2.7배나 높았으며 당뇨병에 걸릴 확률 역시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산부는 조금만 소홀해도 변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유산균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조산이나 유산 가능성을 높이고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참치와 연어 등 몸집이 큰 생선은 중금속이 축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과일은 영양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 과일은 다량의 방부제 문제가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을 하면 혈액의 양이 40%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한 물의 섭취는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탁해져서 혈액순환과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는데요. 이는 태아의 두뇌 발달을 저해시키고 각종 장기의 산소와 영양소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합니다. 보리차 같은 차로 물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의 체내 흡수율을 떨어뜨리니 생수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연은 세포의 DNA에 관여해서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때문에 세포 분열이 아주 왕성한 임신 초기에 집중적으로 먹는 것이 좋으며 초기 이후에도 세포 분열은 계속되므로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임신 초기에 아연이 부족하면 태아의 면역 기능과 두뇌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아연은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임산부라면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엽산은 임신 첫 한 달 동안 태아의 뇌세포, 기본 신경계, 뼈와 장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시기에 엽산이 부족하면 신경관이 결손되거나 다운 증후군, 구개열 같은 기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신 첫 한 달 동안에는 일반 성인의 3배 이상을 섭취해야 됩니다. 엽산은 식전에 비타민 C와 비타민 B12와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대사작용도 좋아집니다. 철분은 임신 기간 동안은 물론이고 출산 후 3개월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임신 중에 임산부의 혈액량은 40%가 증가하는데요. 이때 혈액을 구성하는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생 후 모유에는 철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아이의 성장에 꼭 필요한 철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임신 후기에 태아는 엄마로부터 공급받은 철분을 몸속에 저장해 놓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모체에 철분이 부족하면 아이는
아이는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철분제는 체내 흡수율이 낮은 편이라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속쓰림 증상이 있다면 식후에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한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므로 비타민C와 철분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칼슘은 임신 직후부터 출산 때까지 꾸준히 섭취해야 됩니다. 임신을 하면 인체는 칼슘 배설을 억제하고 이를 뼈에 차곡차곡 저장했다가 태아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태아가 필요한 칼슘을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임산부의 골밀도도 낮아져서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칼슘과 철분은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 비타민C는 태아의 두뇌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C는 두뇌의 화학적 신호를 완성시키는데 이때 비타민C가 부족해서 생기는 태아의 두뇌 손상은 출생 이후에 다량의 비타민C를 섭취해도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아이를 낳고 싶으신가요? 비타민C를 꼭 챙겨 드세요. 이 밖에도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태반을 튼튼하게 하며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태아와 임산부를 보호합니다. 오메가3는 임신 4개월부터 8개월까지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태아의 두뇌의 80%가 형성되고 신경 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임신을 하면 모체에서 기본적으로 피가 많이 뭉치고 혈전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혈전이 자칫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3는 피가 뭉치는 것을 풀어주고 태아의 두뇌를 좋게 하며 눈의 발달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임산부의 산후 우울증과 유방암 발생률을 낮춰주며 저체중이나 미숙아 출산의 위험성도 낮춰줍니다. 비타민 A는 태아의 시각 발달과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임신 초기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A가 결핍될 경우 저체중, 조산, 성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아는 자궁 속에서 양수를 삼키고 내뱉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몸속의 장기를 발달시키고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양수의 99%는 임산부가 마시는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를 원하신다면 건강한 물을 먹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산성수가 성인의 몸에서도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암세포를 키우는데 이러한 물이 태아에게는 당연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임산부가 마시는 물은 pH 7.1에서 8.5의 약 알칼리성이어야 하고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야 합니다. 깨끗하면서도 건강한 물을 마시는 것은 임산부와 태아 건강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뱃속의 태아는 모체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태아는 모체의 양수 속에서 10달을 자랍니다. 모체의 영양이 곧 내 아이의 평생 건강을 좌우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